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제가 지금 추석 전날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세종시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경매 물건인데요, 이게 재경매 사건입니다. 재경매 위험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 물건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 타경 7276번이에요. 천마을 상가. 감정이 10억이었습니다. 2번 유찰 된 거죠. 변경도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4억 9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달에 경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낙찰이 됐었어요. 그때 6억에. 근데 미납을 하셨습니다. 이게 재경매 사건이에요. 신경매는 1차 때 시작하면 신경매, 유찰돼서 다시 시작하면 신경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미납에서 다시 나오면 재경매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은요, 전용 면적이 32.3평이에요. 예, 넓습니다. 그리고 재경매가 되면 원래 최저가가 4억 9천에서 그대로 시작을 하거든요. 4억 9천에서 시작을 할 때 보증금이 원래는 받게 맞습니다. 입찰 보증금이 20% 이렇게 받게 맞는데, 대전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미납 사건이 발생해도 그대로 보증금을 10%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미납이 된다 하면 입찰 보증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매 사건일 때는 입찰 보증금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대로 확인하셔야 된다. 20%인가 10%인가를. 왜냐면 최저가의 10%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10%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재경매 사건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는 보존 등기가 2011년도에 났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중국 났다라는 거죠. 일반 음식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찰가가 6억이었습니다. 낙찰이 6억이 됐었는데 대금을 미납했다. 자, 그러면 왜 미납했냐 이거예요. 자, 세입자분이 사업자 등록증이 2014년 11월인데 말소 기준이 2015년 2월 달이라 선순이다. 요것 때문에 미납을 했을까요? 배당 요구도 이분 잘했어요. 2018년 7월 30일까지인데 5월 달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순위니까 배당 요구도 해서 받아간다? 아니죠.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를 못 받잖아요. 이분은 최우선 변제, 상가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우선 변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변제도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2015년 2월 25일 근저당 은행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말소 기준인데요, 말소 기준보다 앞서면 어떻게 된다? 인수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말소 기준보다도 앞에요. 앞인데도 인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상가에서는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원래 법이 그래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는 이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시는 분들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법에는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대항력이 없었어요. 2014년이든 2015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을 인정해 준 건 언제다? 2015년 5월 13일이다라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증금 1억이잖아요. 거기에 월세 450, 여기에 월세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4억 5천이 돼요. 여기에 보증금을 더하면 5억 5천.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이때 당시에 2014년 11월이든 2015년 2월 달이든 환산보증금이 세종시는 1억 8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법이 그랬어요. 법이 대항력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개정은 2015년 5월 13일. 예.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요, 우선변제, 그러니까 확정일자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우선변제도 없어요.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상가에서는요, 최우선변제 받기 겁나게 힘들어요. 왜냐면 환산해서 3천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환산해가지고 3천만 원 이내에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세종시가 보면요, 3천만 원에 1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최우선변제를. 환산해서 3천만 원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분은 벌써 보증금만 해도 1억이에요. 최우선변제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 받기 어렵고요, 우선변제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우선변제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요, 이분은 2014년 10월부터 해가지고 2년 단위로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2015년 5월 13일 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분은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겼다? 2016년 3월 1일부터 생긴 거예요. 왜냐면 2월 29일 이후에 갱신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항력이 이분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이 어차피 2015년 2월 달이에요. 그 당시에 말소 기준 그 권리로 따지거든요. 이분은 어차피 대항력이 없어요. 그냥 인도명령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배당 요구도 했는데 전혀 보증금 자체도 받을 수 없다.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상권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 있는 부분은 아직 개발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호텔 부지라든지 일반 유흥,
쪽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여기는 어반 아트리움 그리고 일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2021년도에 주상복합이 입점을 하기 시작하면,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뭐 백화점 국세청 부분, 백화점 부지 있는데 어반 아트리움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권이, 나성동 요 지금 오피스텔에 있는 요 상권들이 전부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전부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상가가 워낙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유동인구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상가, 뭐 이렇게 국세청 주변에 이런 중앙공원 상가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성동 쪽의 상가들은요, 저녁에 가면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또 안마 실 수도 있더라고요. 안마도 받으러 다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또 뭐가 좋냐면 환승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BRT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요 환승 주차장이라든지 여기 상가가 형성이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입니다. 단지 내 상가라 하더라도요. 그런 것이 있고, 그럼 주변의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2단지 아파트, 그리고 2단지와 3단지의 주변을 건너가는 다리, 육교가 있고요. 여기에 공원처럼 이렇게 꾹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단지와 3단지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고요. 2단지 상가 보시면 지금 많이 벼 있잖아요. 네, 단지 내 상가들이 지금 많이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안 나는 편이고요. 이게 환승 주차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뭐 롯데리아도 있고 여기 스타벅스 커피숍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이거 나성동 지금 주상복합, 오피스텔 그리고 일반 상가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것도 있고 식당들, 그리고 사무실, 오피스텔, 그리고 은행들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지금 저쪽은 어디 환승 주차장의 모습이고, 저것 때문이라도 이 상가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내 상가 입구 쪽이고요. 안에는 아직도 공실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잘 되는 데는 안에 있어도 장사들이 잘 되더라고요. 식당이 줄 서서 먹는 데가 있습니다. 짬뽕집인데 줄 서서 먹어요. 아주 뭐 짬뽕하고 뭐 짜장면하고 탕수육 그렇게 한번 하는데도 줄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소방서하고 파출소 있고요. 요 뒤로 지금 그 공원하고 이렇게 마트라든지 뭐 이렇게 상가, 음식점 같은 게 줄기차게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어요. 여기도 장사들이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들 어느 정도 조금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뭐 빵집 유명한 데도 한 군데 있어요. 네, 소방서 옆에요. 자, 그리고 여기 식당들. 지금 뭐 이 국수집 같은 거는 오래됐어요. 장사가 좀 잘 됩니다. 여기 3단지 상가 보시면 여기도 벼 있잖아요. 상가들이 공실이 좀 많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 세종시 지금 모습을 좀 이렇게 좀 약간 넓게 뽑아봤어요. 여기가 지금 호수공원하고 수목원, 여기가 2-4 생활권, 상가가 형성될 자리들입니다. 중심상업, 어반이라든지 국세청 옆으로의 상가, 그리고 뭐 호텔 부지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백화점 부지, 나성동 상권, 그리고 이런 데 지금 한솔동 상권, 세롬동 상권, 다정동 상권, 그리고 터미널 있는 상권, 그 시청 상권, 그리고 법원 상권, 그리고 4-1 생활권 상권 등 이런 상권들이 이렇게 이외 중간에도 상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세종시가. 단지 내 상가만 적게 졌더라도 현재 이런 중심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지금 물건도 단지 내 상가인데요. 일단은 평수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450만 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450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더니 한 5억 정도 낙찰받았을 때 대출 한 50% 받고 이자가 한 3.5% 정도 잡고, 그리고 월세를 한 200 정도 받았으면 수익이 5%에서 6%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식당도 이 정도 큰 평수기 때문에 5천에 200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이제 좀 상권을 더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사람이 다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이런 명절날 같은 날 말고 주말이나 이런데, 주말에 또 세종시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저녁 같은데 한번 보시고, 낮에 한번 보세요. 점심시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지 그런 거 분석해서 내가 입찰가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 차순위 금액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한번 요점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차순위 금액은요, 6억의 경매를 받았을 때 내가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얼마이다? 6억에서요 요 입찰 보증금 4,900만 원을 뺀 금액이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5억 5,100만 원 이상이 썼어야만이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재경매 사건에서는 입찰 보증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쩔 때는 20%일 때도 있고 30%일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산보증금은요, 보증금에다가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고, 이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우선변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최우선변제는 더욱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환산보증금을 해가지고 3천만 원 세종시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을 할 때요,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26일 날 법이 개정됐는데요, 세종시가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3,8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터무니없습니다. 예, 최우선 변제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고 2015년 5월 13일 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을 부여했는데, 계약이 갱신된다든지 2015년 5월 13일 날 이후로 계약이 갱신되든지 아니면 최초로 계약되는 계약분부터 대항력을 인정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이 경매 사건에서는요, 말소 기준보다 앞서지만은 대항력이 없어서 인도명령 대상자다. 경매 입찰가는요, 잘 선정하시고 관리비 같은 거, 상가는 관리비 같은 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거 파악하셔서 입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